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김은혜입니다. 자, 비가 오는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라이프플랜 A씨가 되는 사망담보 없이 필요한 암보장만 쏙쏙 골라서 보완할 수 있는 노하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암보험은 실손 보험과는 달리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한두 개의 보험 가입만으로도 부족한 보장 내용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는 전화와 문자로 가능하신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고민까지 해결해드릴 전문가 군단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민주용 전문가 김정덕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진행을 해볼 텐데요. 방송 시작 전후로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Q&A 전화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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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가입했던 보험을 이제 그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네. 주위에서요. 네. 그 어른 보험으로 이제 17살 대쯤 되니까 어른 보험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네. 이제 바꾸긴 바꿨는데 네. 네, 제가 이 방송을 좀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조금 뭔가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이거 잘 했는지 네. 한번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시청자님, 저희 애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상담 네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네네. 말씀해주신 내용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대 아들을 둔 부모님이십니다. 2009년에 성인보험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하자가 없는지 궁금하시고 전반적인 보장 내용 또한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민주용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드님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좀 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면은, 성인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 이런 권유를 좀 많이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간혹 이제 보험을 변경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성인보험보다는 어린이보험이나 이 자녀보험의 어떤 특약이나 담보가 훨씬 더 보장 범위도 넓고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어린이보험에서 성인보험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이 권유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성인보험으로 바꾸시는 경우에는 또 어린이보험 그동안 내던 것들도 또 한꺼번에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손해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금 보장 바꾼 거, 보장을 좀 보면, 주보험,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8천만 원, 고도장애 특약 8천만 원, 리빙케어 특약 2천만 원, 재해사망 1억, 재해상해 1억, 입원 3만, 특정 질병 입원, 실손의료비 특약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변경을 하실 때 아드님 나이가 이제 17살인 건가요? 아니죠. 17살 때 바꿨으니까. 네, 그러니까 17살 때 이렇게 바꾸신 건가요? 네네. 네. 지금 이 특약의 구성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거의 주로 사망보험금이나, 굉장히 좀 중대한 질병, 아니면은, 아주 큰 장애 상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17살인 자녀가 가입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특약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수술이라든지 뭐 암이나 뇌나 심장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장이 아니라 중대한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이 가입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보험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안에 이제 같이 있는 이 실손의료비 특약인데 2009년이면 이때 이제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는 100%가 보장이 되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드님의 이제 실손의료비 보험이 80%만 보장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잘 모르고 있었어요. 크게 애도 아픈 적이 없어서 병원 간 적이 없어요. 네, 확인해 보시질 않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다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먼저 주신 증권을 좀 보면 2009년이면은 100% 실비가 보장되던 때였고, 그 다음에 한도도 질병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 1년 한도가 1억, 그리고 하루 통원 한도가 30만 원이 가능한 때였는데, 지금 아드님 실비를 보면은 80%, 급여도 80%, 비급여도 80%밖에 보장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입원 한도도 3천만 원, 그리고 통원 한도도 1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좀 보장 범위도 좁고 금액도 낮은 그런 실비를 지금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2017년도 현재 실비가 급여 90%, 비급여 80%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실비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실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예전에 보험을 조금 잘못 가입하신 분들도 실비만큼은 예전 거라서 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실손의료비 특약조차도 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신 이 보험료가 좀 아까우시겠지만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신 보험료가 정 아까우시다면은 해당 보험사로 전화를 하셔서 연금 전환이 차후에 되는지를 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보험의 어떤 이율이나 이런 최저 보증 이율이나 이런 걸 좀 판단하셔가지고 이 보험을 감액을 하신 후에 그대로 유지를 하실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전화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지금 아드님 보험에 지금 보장받지 못하는 좀 특약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질병 후유장애라든지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뭐 암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뭐 21대 질병 수술, 그리고 실손의료비 변경, 요런 것들까지 좀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의 이 현재 나이를 좀 고려하면 보장 금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소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보완을 하시면 지금 있는 보장보다는 훨씬 더 넓게, 그리고 좀 많이 보장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보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서는 좀 어려우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방송 이후에 전화로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니, 만약에, 이렇게 오래 건 2009년도에 가입했으니까 8년 전 가까이 냈는데, 이렇게 저한테 맞지 않는 상품이라는 게 정말 깜짝 놀랐네요. 네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좀 궁금하셨던 부분과 모르셨던 부분들도 전문가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일단 실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보장 범위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보험에 대해서 뭐 교체하시거나 아니면 연금 전환 여부에 대한 부분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전화 꼭 연락 주십시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궁금증을 채워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께서 발병률 높은 암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진단비를 든든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발병률이 높은 암 진단비 오늘 보완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발병률이 높은 암은 다시 말하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내가 가입한 암 진단비의 10% 내지 아직은 많게는 20%까지 지급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사암이나 소외감에 대해서 진단비를 조금 더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에 비해서 보완을 좀 업셀링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암보험은 한두 개쯤 가입을 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암보험 가입하신 증권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조금 나으실 것도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암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일반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암으로 기준해서 내가 암보험 1,000만 원을 가입할 수가 있고 3,000만 원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비는 일반암을 기준으로 일반암은 모든 전체 암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암을 가입을 할 때는 전체 암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소 비쌉니다. 그래서 발병률은 낮지만 돈이 많이 드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액암으로 해서 고액암 진단비로 해서 따로 특약으로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암 1,000만 원에 고액암 3,000만 원을 가입했을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생명보험회사에 암 진단비를 가입을 했다고 했을 때 암이나 백혈병, 골수암 진단을 받게 되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암의 진단비는 지급이 되지 않고 고액암 진단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전 생명보험회사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부 고액암 진단비에 대해서는 일반암 위에의 고액암 진단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고액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일반암 진단비는 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뇌암이나 백혈병, 골수암 진단을 받게 되면 고액암 3,000만 원과 일반암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또 식도암이나 이런 췌장암 같은 진단을 받게 되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식도암이나 췌장암도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도암이나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1,000만 원만 지급이 되고 또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특약을 따로 들었기 때문에 식도암이나 췌장암 진단 받으면 고액암에서 3,000만 원, 또 일반암에서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병률은 적지만 돈이 많은 암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험사가 특약으로 따로 선택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유사암입니다. 유사암. 발병률이 너무 높아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률이 높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유사암에 대해서는 이 일반암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 금액의 10% 내지 아직은 20%까지 주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의 10에서 20%까지만 지급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유사암의 진단비가 너무 작아서 유사암도 똑같이 암은 암인데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나 발병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일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유사암을 어떻게 하면 다소 준비를 좀 여유 있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사암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기타 피부암입니다. 기타 피부암은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피부에 종양이 생겨서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에서 나오는 단순 피부암이 바로 기타 피부암이고요. 그 다음에 상피내암. 아직은 기저막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상피 내에 존재하는 그런 암을 상피내암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건 뭐 자궁경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계성 종양. 경계성 종양은 또 뭘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구분이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종양을 바로 경계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갑상선암, 그죠? 예전에는 갑상선암도 우리가 일반암으로 진단비가 나갔었는데 발병률이 너무 많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갑상선암도 유사암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갑상선암 말고도 또 하나 추가가 됐죠. 유사암에 대장전막내암이라는 암이 있습니다. 대장전막내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 제거를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죠.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발견되는 게 바로 대장 초기암입니다. 그래서 대장 초기암을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조기 검진으로 인해서 이런 대장 전막내암의 발병률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다음으로 이 대장 전막내암도 이미 유사암으로 포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암 말고도 또 소외감이라고 해서 그 생식기암 해서 우리가 이제 여성으로는 자궁이나 유방암이 들어가고요. 남성으로는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이 소외감에 들어가는데요. 이미 소외감도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만 지급하게끔 많이 보험 증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입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이 유사암과 또 소외감의 진단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완해서 크게 드는 어떤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위암이나 대장, 폐 쪽이 아직은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소외감으로 분리되는 어떤 갑상선이나 전립선암, 이런 신장, 방광암 이런 부분도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고 우리 여자분들도 이미 갑상선암 1위예요. 이제 너무나 많이 흔한 암이 되었고 또 아까 소외감에 들어가는 어떤 유방, 대장 초기암이라든가 어떤 자궁 경부 이런 암들도 이미 발병률이 이렇게 높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지급률이 너무 높고 또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가입 금액의 10에서 20%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 가지고는 우리가 막대한 암 치료 비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립암센터에서 암보험을 가입한 암 환자 중에서 암보험금을 제대로 얼마나 잘 받았나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회사가 주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조기 검진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다 초기에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암진단비 가입한 전액을 다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일부만 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한 치료비의 부담이 굉장히 컸다라는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도 고객님을 만나다 보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중증 환자 등록이 돼서 병원비가 많이 안 든다라고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도 맞습니다. 이 말도 맞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받으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아무리 우리가 조기에 암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암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나 수술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전된 의료기술의 혜택이 이렇게 주변에 어떤 신경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 덩어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통증 없이 거의 완치에 가까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발전된 의료기술의 혜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이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전액을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초기 암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단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완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타 유사암이나 소외감에 대한 진단비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이 보험회사가 보장을 축소하고 있죠.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일반암 3천만 원을 가입을 하여 여기는 10년 갱신이에요. 10년 갱신이고 110세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우리가 기존에 암진단비를 가입하고 있지만 보장이 좀 적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앞에 설명했듯이 유사암이나 소외감에 대한 어떤 진단비가 너무 적어서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분들이 준비하시기에는 가장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암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장 전막내암이 이미 유사암으로 많은 회사들이 빠졌다고 했죠. 암진단비 3천만 원 가입을 하게 되면 대장 전막내암 진단을 받고 또 유방암, 자궁암, 또 남성의 전립선암, 방광암도 소외감도 이미 일반암 3천만 원으로 전액 다 10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갑상선암이라든가 기타 피부암 또는 경계성 종양 또는 단순 제자리암 같은 거, 상피내암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내가 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하게 되면
1,500만 원, 5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보험 3천만 원짜리 가입을 하고 있어도 대부분의 이 유사암에 대해서는 10% 내지 20%를 가져가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가입해도 1,000만 원이 넘질 않아요. 대부분 4,500만 원은 선에서 준비가 되게 되는데 진단비 3천만 원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유사암의 진단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커지고 이미 많이 보험사가 축소했던 이런 소외감이나 대장 전망내암도 일반암으로 다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조금 보완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암에 관련해서 암 수술비도 반복적으로 지금 암보험의 암 수술비는 최초 1회는 많이 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20%밖에 안 주죠. 여기는 개수에 제한 없이 치료에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무제한으로 수술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10년 만기 때는 내가 3천만 원을 가입했으면 3천만 원의 5%는 또 만기 환급금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10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암보험의 보장을 훨씬 넓혀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엔 또 2차암도 있습니다. 보통의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로 끝나지만 또 2차 암 진단비 한 번 더 또 진단을 받게 되면 또 2차 암 진단비도 있고 일반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또 납입 면제 기능도 있습니다. 갱신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탑재하고 있고 보험료는 10년 갱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를 조금 보완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61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오늘 플랜은 20세에서 60세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만기는 90세 만기네요. 10년 자동갱신에 90세 만기고 암과 암수술비는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나서 90일 동안에는 보상 지급이 되지 않고요. 90일 이후부터는 보장이 가능하고 이런 1년 이내에 감액기간이 있죠. 이런 어느 보험회사나 진단비에 대해서는 감액기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발생했을 때는 50% 감액기간이 있고요. 여기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암을 준비할 때는 기본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암보험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보험회사가 기본계약으로는 기본 상해 후유장이라든가 사망담보를 연계해서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오늘 이 10년 갱신 암보험에는 이런 사망담보 연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보험료, 최소보험료로 설계 나오는 대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오늘은 유사암 진단비를 보완하는 플랜인데 이게 3천만 원 가입하면 일반암 진단비의 50%, 1,5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각각 1,500만 원씩 다 지급이 됩니다. 내가 갑상선암 진단받고 나중에 피부에 종양이 생겨서 또 단순 피부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갑상선암으로 1,500 받을 수 있고 단순 기타 피부암으로 또 1,5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받으실 수가 있고 거꾸로 반대로 이런 유사암에 내가 진단을 먼저 받지 않고 위나 간, 폐 이렇게 일반암에 먼저 진단을 받게 되면 일반암 진단 3천만 원을 받고 이 보험은 자동 소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암에 모체가 있어야만 유사암의 진단비가 각각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유사암 진단 받기 전에 일반암 진단을 먼저 받게 되면 유사암은 받을 수가 없고 만약에 유사암 진단을 먼저 받게 되면 유사암 진단비 받고 또 일반암 진단비 받고 이렇게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렇게 되면 아까 기타 피부암이나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진단 이런 경우 받았을 때 1,5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봤더니 지금 그래도 암 발병률이 높게 30세에서 50세 정도가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암 발병률도 높고 또 이제 50 전후가 가장 높은데 지금은 이제 모든 조기 검진으로 인한 이런 발병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0세 남성으로 해도 1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이 암 진단비 3천만 원 플랜을 가져갈 수 있는데 1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30세 남성도 21,390원이 가고요. 50세 남성분도 39,000원. 우리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큰 차이는 나지 않죠. 이렇게 가입하시고 또 10년 후에는 또 5%, 3천만 원 5%, 150만 원 만기 환급금이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암 말고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해서 이렇게 암하고 뇌하고 급성 심근경색하고 3대 진단비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생명보험회사나 일부 회사가 뇌경색 진단비는 해주지 않고 다 뇌출혈 진단비로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뇌졸중, 뇌출혈과 뇌경색의 진단비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3대 진단비를 각각 다 2천만 원 준비를 했을 때 그럼 우리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 진단봐도 1,000만 원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3대 진단비로 플랜으로 갔을 때도 30에서 50세 기준을 봐도 30세 15,660원, 남성분, 여자분은 19,020원입니다. 50세 남성분도 35,120원, 여자분도 39,80원. 그래서 1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플랜은 바로 소외감에 대한, 유사암에 대한 기존에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진단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보완을 해서 소외감의 진단비를 조금 넓혀가는 그런 플랜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특히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을 든든하게 또 예비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특약까지 함께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 팁까지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프 플랜 A 시간 이어갔고요. 계속해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전화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62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와 전화 주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문자 상담부터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276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2년 전에 통풍 치료를 받았는데요. 실손 의료비는 있는데 3대 진단비랑 수술비에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통풍 치료 받은 이후에 이런 진단비와 수술비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김동적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통풍은 우리가 이제 질환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일반 감기처럼 많은 게 통풍인데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고 해서 통풍인데요. 아마 2년 전에 통풍 치료를 받으셨다 하면 아마 실손보험에서 보상 잘 받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3대 진단비나 어떤 수술특약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 통풍 치료는 그냥 고지만으로는 가입이 어렵고요. 아마 치료받은 그 병원에서 현재 소견서를, 의사소견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의사소견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또 의사소견서를 받을 때는 또 이제 다시 검사를 하고 소견서를
발급받으시는데 아마 그 소견서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나와야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소견서 받는 과정에서 어떤 또 통풍 저기가 나오면 또 약을 또 복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치료가 다 짚어드렸습니다. 끝났으면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치료받은 병원에 다시 가셔서 재검사 후에 의사 소견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후에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자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또 다른 문자도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4956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보험사에서는 납입 면제 제도가 있던데요. 만약에 뇌경색 수술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이 되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납입 면제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민종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나요? 네, 우선 이제 보험사에서는 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남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납입 면제 제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병명에 따라서 무조건 다 면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후유장애가 몇 프로냐를 따져서 면제를 해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후유장애가 약 한 50% 이상일 때 납입 면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이제 뇌경색 같이 뇌나 어떤 신경계통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바로 후유장애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의 경과를 지켜본 후에 후유장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보험이 다 이런 납입 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선은 문자 주신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이 납입 면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갖추고 있지 않은지를 해당 보험사를 통해서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경색을 혹시라도 발병하게 된다면 뇌경색 발병 후 한 6개월쯤 지난 시점에서 어떤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신 후에 결론적으로 뇌경색에 대한 후유장애가 몇 프로인지 먼저 이제 판단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다 납입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후유장애 유래에 따라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이 납입 면제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신경계통에 대한 부분은 6개월의 경과 이후에 그런 판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까지 받아봤고요. 전화 상담도 주셨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 제가 아니고 제 여동생이 있는데, 네. 여동생이 아이들이 2명이 있어요. 네, 자녀가 2명이요? 네네, 4살, 1살이 있는데, 네. 이제 점점 유치원도 가고 이렇게 들어갈 돈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본인이 들고 있던 보험이 있는데, 그거를 좀 해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되나 해서. 그렇다면 해지를 원하는 보험은 지금 그 두 자녀분을 두신 동생분의 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세요. 그러면은 보험 가입한 동생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29 정도 됐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고요.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20대 여성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입한 보장 내용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린 두 자녀에 대해서 보장을 앞으로 받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보험 내용,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한 부담, 해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원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정덕 전문가님과 함께 속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자녀에 대한 보험과 본인에 대한 보험,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생분 보험을 문의해 주셨어요. 네. 네, 근데 동생분이 아예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리네요.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이 보험을 제가 보내주신 증권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꽤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어요. 2003년도.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010년 후쯤에 메리차제 또 알파 플러스 보험을 가입했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메리차제 알파 플러스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또 그 기존에 드러났던 삼성생명 그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토대로 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같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때 당시 아마 관리를 잘 받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근데 동생분이 지금 자녀분이 어려서 이 보험을 유지를 못하겠다 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이가 이제 유치원도 들어가고 애들 보험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 보험 들어가는 게 좀 부담되나 봐요. 부담스러워서. 네네.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요. 지금 네. 현재 메리차제 44,000원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저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암도 1,000만 원 있고 또 5대 고해감 아까 강의에도 얘기했던 식도암이나 췌장암도 다 되는 5대 고해감 진단비도 2,000만 원 있으세요. 네네. 그리고 또 뇌혈관하고 또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각 1,000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여기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실손보험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네. 배상 책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암 틀은 메리차제 알파 플러스의 저렴하게 준비는 잘 되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1억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암이라든가 어떤 중대한 수술 이런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게 되면 80%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진단비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꽤 크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아마 전화 주신 시청자님도 같이 준비를 하셨을까요? 예, 저도 그때 당시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 왜냐면 동생분이 지금 언니한테 오셔서요, 이 보험에 해지 여부를 문의하신 거 보니까 아마 같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이 리빙케어 보험에는 이제 이런 수술 특약도 있죠. 1종에서 3종 수술 특약도 굉장히 크게 잘 들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녀분이 어려서 보험을 해지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는 메리차제의 기본적인 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보험료의 납입이 진짜 어려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 해지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해지를 하지 않고도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에 납입이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2003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17년도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에 문의를 하셔서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액 완납 제도는 뭐냐면 지금 현재 해지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그 해지했을 때 나오는 환급금으로 내가 나머지 내야 되는 보험료를 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아마 이제 감액 완납 제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험료는 지금 3만 원씩 내고 계시는데 보험료는 납입을 하지 않고 보장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종신토록. 다만 이제 주계약이 1억인데 아마 1억에서 한 7, 80% 이상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은 조금 축소가 되지만 축소하더라도 어떤 중대한 암이나 질병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80%까지 보장을 받기 때문에 아마 5천만 원까지 내려가도 80%면 4천만 원까지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장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그 삼성생명에 13만 원하고 메리츠에 44,000원 내던 거를 삼성생명에 13만 원을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말고 보험 혜택은 보시고요. 그다음 메리츠 하재 44,000원은 월 내시는 거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 44,000원만 납입을 하셔서 이 보험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장도 많이 축소됐고 또 다시 가입을 하려면 보험료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액 완납 제도요? 네, 감액 완납 제도. 그래서 삼성생명에 문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떠세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이 보험을 완전 해지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네요. 보장은 받으시고 보험료는 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좋고요. 또 보험은 또 메리차제 하나만 준비하기에는 또 보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상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감액 완납 제도를 하면 그
가입 금액의 80%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7천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계약에. 그럼 중대한 진단을 받게 되면 7천만 원에 80%도 5,600만 원 진단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암 진단비로 5,600 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 그래서 보험은 이렇게 함부로 해지를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전문가분과 아니면 주변에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상의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드리길 잘했네요. 네, 맞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시청자님. 네네. 좀 보험료를 리모델링해서 좀 알뜰하게 가지고 가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감액 완납제도 이 부분 가입하신 그 보험사에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말씀해주신 내용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매간의 우애가 너무 좋아 보여서, 네, 오늘 전화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문자로 온 내용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1287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3년 전에 고지혈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작년에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를 안 해도 5년이 지나면 괜찮다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진단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문제될지에 대한 여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민정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고지를 하지 않아도 5년만 지나면 괜찮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 5년이 지나면 괜찮다라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당 병력의 어떤 치료가 다 끝나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고,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어떤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지, 내가 고지를 할 내용이 있었는데도 고지를 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은 보험사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계약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변경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주신 시청자님의 경우는 고지혈이라고 하셨는데, 이 고지혈의 경우는 뇌졸중이나 어떤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그런 증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해당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사후 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사후 고지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의 내용이 조금은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문자 잘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꼭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고지 의무에 대한 부분 위반하지 않도록 사후 고지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문자도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내주신 시청자분은요, 068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성조숙증으로 호르몬제를 1년간 먹고 있습니다. 어떤 보장을 준비해야 좋을까요? 라고 자녀분을 두신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김정덕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떤 보장을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아마 부모님께서 자녀보험을 준비를 해주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호르몬제 복용하는 거는 실손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면 만 10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조숙증이나 이런 사춘기 조숙으로 인해서 호르몬제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솔직히 좀 조숙이 빨리 왔을 뿐이지 어떤 질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호르몬제 복용을 한 사례가 있으면 금방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단순한 3대 진단비나 이런 거를 가입해도 이 인수 제한에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만 12세, 만 15세까지 보는 회사도 있는데 대부분 만 12세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따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가지고 계신 보험 잘 유지하시고요. 만 12세 정도 되셨을 때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걱정이 뭐 이래나 저래나 많이 되셔서 저희 쪽에 문자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자녀보험이 있으실 것으로 가정을 하고요. 암이
진단에 대해서는, 가입에 대해서는 12세 이후에 다시 한번 그런 보험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만 11세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잘 주셨어요. 자,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받아봤고요. 실시간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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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전화 안녕하세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제가 네. 이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 종복적으로 되는 게 여러 개 겹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좀 많이 들어가요, 제가. 네네. 네, 그래서 좀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고 네. 이게 지난번에 보니 네. 해약을 하는 것보다 네. 다시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 제가 그 하나에 네. 굿 밸런스 보장보험이거든요. 굿 밸런스요. 네. 네네. 보장보험 2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우체국에 네. 우체국보험. 암보장인데 네. 이게 10년 갱신짜리거든요. 10년 갱신짜리요. 평생 암보장. 아, 네. 네, 이게 그거 그 다음에 에버리지 만기. 아, 우리집 만기. 네. 예, 그 다음에 하이로 정기보험. 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몇 네. 개 정도 가지고 계세요? 아, 그것도 있고 또 있어요. 정말 많으시네요. 아. 그러면 일단 제가 시청자님, 네. 가지고 계신 보험 총 합해서 납입 보험료는 얼마 정도 지금 납입을 하고 계세요? 네, 이게 제 거가 아니고 네네. 저희 애 건데. 아, 네. 그거 실손보험이 또 있어요. 그 LIG의 닥터 플러스 V. 네. 그게 실손보험이 또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 60 정도? 아, 60 정도요? 네, 얘 건데, 왜냐면 네. 제가, 네. 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 애들 거를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보니까 많이 겹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 받고 싶은 네, 부분도 그래서 그런 자녀분이 지금 가입한 보험에 대한 부분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둘 다 똑같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 네. 애 거만 우선 일단 말씀드리면 똑같이 어차피 같은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방송 관계상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민주용 전문가님과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가지고 계신 보험도 많고 지금 일단 방송 시간 관계상 내용을 다 못 전달해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시청자님, 그 네. 자녀분들이 여자분인가요? 남자분인가요? 남자애들이죠. 남자애들이에요. 아, 둘 분 다 남자분이시고요. 우선은 보니까 지금 보험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보험료도 높으시고, 또 지금, 갱신형, 비갱신형 이렇게 좀 섞여서 막 보험을 좀 많이 이것저것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이 보험의 증권을 다 보고 네. 보장 내용이 어떤 게 더 중복이 되고 또 어떤 거는 조금 필요하고 어떤 거는 좀 불필요한지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좀 어렵고요. 그렇죠. 자녀분들이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28입니다. 지금 문의 주신 자녀분이 28살이고 큰 아드님이신 거죠? 네. 네. 그리고 혹시 어디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런 한 건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없습니다. 아, 예, 없으시고요. 그러면 일단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보험을 어떻게 변경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네. 지금 보장이 좀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어떤 보장이 좀 제일 많이 중복되는 것 같으세요? 질병 사망하고요. 네? 질병 사망. 질병 사망이요. 예. 네, 그럼 그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방송 이후에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드리고요. 네. 우선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거기 해당 증권을 잘 보시면 네. 가격도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80세 만기로 설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다 100세 시대다 해서 보험도 110세, 120세 보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80세 안에 질병으로만 사망해야지 그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질병 사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어떤 좀 보험의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소비자로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질병사망이란 특약이 처음에 가입을 하셨을 때 어떤 주계약으로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아니면 특약으로 가입하셨는지를 보험사에 문의를 하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빼실 수가 있는 보험이 있을 거고요. 네. 빼서는 안 되는 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줄이는 것이 가능한 보험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방송 이후에 보험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보험료 감사합니다. 줄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네. 방송 끝나고 전화로 좀 자세히 상담을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가지고 계시면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가격 대비해서 효율성 있게 끌고 가셔야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네. 네,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그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전화주셔서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와 문자 많이들 주셔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못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예요.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 오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가시는 길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